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보라 치던 밤, 어느 헛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랑과 욕망, 그리고 하늘이 내린 천기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선비님.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께요. 머슴놈이 양반댁 아기씨를 홀딱 벗겨서 품에 끼고 있는걸요. 이 한마디에 발칵 뒤집힌 양반가. 하지만 그 뜨거웠던 살갗의 온기가 사실은 정조를 더럽힌 죄가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을 살린 하늘의 계시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짐승 같은 힘을 가진 머슴 돌쇠와 눈꽃처럼 고운 아기씨가 나누었던 그 아찔하고도 숭고했던 하룻밤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 사시사철 찬바람이 가실 날 없는 상월 마을에 김선비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장정 셋을 합쳐놓은 것 같은 머슴 돌쇠가 있었지요. 돌쇠는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로 자라 김선비댁 헛간 한 구석을 거처로 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나무를 패고 소죽을 끓이고 마당을 쓸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저고리 사이로 슬쩍슬쩍 비치는 구리빛 근육과 단단한 어깨는 동네 안악들의 빨래터 수다의 단골 소재가 되곤 했습니다. 돌쇠 그놈 참으로 듬직하니. 그놈 품에 한번 안겨보면 소원이 없겠네. 그런 소문이 돌아도 돌쇠는 그저 싱긋 웃으며 소의 등을 쓸어줄 뿐인 순박한 사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한방눈이 쏟아지고 산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이던 그때 돌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행여나 마당에 쌓아둔 장작이 젖어 내일 아침 선비님 방 아궁이를 지피지 못할까 걱정된 탓이었죠. 거센 바람에 삿갓이 날아갈 듯 흔들리던 순간 돌쇠의 발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짐승인가 싶어 들여다본 그곳엔 눈더미 속에 파묻힌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돌쇠는 여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검푸르게 변했고 코끝에 손을 대보니 숨결조차 희미했습니다.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당장 사랑채로 달려가 선비님을 깨울까 생각했지만 이 깊은 밤중에 머슴이 낯선 여인을 안고 나타나면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불 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돌쇠는 여인을 번쩍 안아들고 자신의 거처인 헛간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인을 집 멍석 위에 뉘었지만 방 안의 공기 역시 차갑기 그지없었죠. 화로에 불을 지폈으나 밖에서 들이치는 황소바람에 온기는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헛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숭늉을 데워 입술에 적셔주었으나 여인은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 눈앞에서 사람 하나가 죽어나가겠구나.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한 머슴이었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이였습니다. 그때 돌쇠의 머릿속에 어릴 적 보았던 광경이 스쳤습니다. 갓 태어나 얼어 죽어가던 송아지를 늙은 머슴이 자신의 품속에 넣고 밤새 체온으로 살려내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여인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고운 살결과 기품 있는 자태로 보아 양반댁 규수가 분명했습니다. 남녀유별이 하늘 같은 시대에 머슴이 아기씨의 몸에 손을 댄다? 그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멍석마리를 당해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누더기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여인의 젖은 겉옷을 갈무리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마치 얼음덩어리 같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단단하고 뜨거운 가슴을 여인의 차가운 등에 밀착시키고 낡은 이불을 덮은 채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돌쇠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여인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차가웠던 살같이 돌쇠의 뜨거운 체온과 만나며 묘한 긴장감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여인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돌쇠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돌쇠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사내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여인의 부드러운 곡선과 살구꽃 같은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다. 그는 하늘을 향해 눈을 감고 끊임없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자신의 가슴이 정욕의 불꽃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아궁이 불이 되길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틀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의 호흡이 가다듬어지고 볼에 희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인에게서 몸을 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쾅 하고 헛간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이놈, 돌쇠 이놈,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던 마방 영감이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마방 영감은 평소 돌쇠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기에 신이 나서 동네방네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김선비와 집안 식솔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선비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천한 머슴놈이 감히 내 집에서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이다니. 당장 저놈을 끌어내 멍석마리를 하거라. 사람들이 돌쇠를 끌어내려 할 때 헛간 안에서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어 주십시오. 밤새 돌쇠의 품에서 살아난 여인 이진사의 딸 월양 아기씨였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당으로 나와 김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 이분은 저를 범한 죄인이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한 은인이십니다.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저를 이분은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 살려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점의 사심도 부끄러운 손길도 없었음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만약 이분을 벌하신다면 그것은 저를 다시 죽이는 일입니다. 아기씨의 눈물 섞인 고백에 마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뒤이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진사는 자신의 딸을 살려준 돌쇠를 보고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결국 간악한 마음으로 돌쇠를 모함했던 마방 영감은 마을에서 쫓겨났고 김선비는 돌쇠의 의로움에 감복하여 그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진사는 돌쇠에게 살 집과 밭을 내주어 그가 당당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도왔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이 아무리 꽁꽁 얼어붙는 눈보라 속이라 해도 사람 가슴 속에 품은 뜨거운 온기만큼은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돌쇠가 그날 밤 지켜냈던 것은 아기씨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고귀한 도리였겠지요. 남모르게 베푼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평범하지만 뜨거운 진리.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밤 돌쇠의 그 화로 같은 온기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미있고 구수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